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우리가 한국에서 뉴욕을 가거나 LA 혹은 유럽 등을 갈 때 요즘에 비행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신병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라고 법안에 서명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앞으로 새치기를 하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식적으로 알아봅니다. 유독히 미국의 스타벅스에서는 주문을 한 후에 왜 그토록 많이 기다려야만 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7천억씩을 벌고 있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회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외투 보관 서비스가 앞으로 한동안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짚어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전기사가 없는 무료 자율주행버스를 운행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노선인지 함께 짚어봅니다. 군대 가는 것을 회피하려고 키가 169cm인 사람이 무려 몸무게를 102kg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보일링 어니언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방법, 그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한껏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목감기 걸리시는, 환절기에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건강관리 잘 유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혈압 있으신 분들도 꼭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시사, 상식 정보를 가득 또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저 역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랜 동안 저를 봐와주시면서 저희 아들 한국에 해병대 입대를 하면서 지지난달만 해도 벌써 한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뉴욕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에 한 번 가고 오면서 이 시간이 15시간 반이 걸립니다. 비행 시간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LA 혹은 유럽의 저 끝쪽에 한국을 왕복하고 있는 이 비행기들의 시간이 길어진 이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에 비해서 1시간 반에서 많게는 2시간 가까이 비행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1000일입니다. 2022년 2월 4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11월 대략 한 20일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이 1000일. 이 1000일이 지나면서 항공기의 운항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미주와 유럽행 항공기가 운항을 하는 항공로를 기존의 러시아 영공을 못 가죠. 대신에 주변 국가로 우회를 하면서 항공사와 승객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리활중료도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종전에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던 것을 중국과 카자흐스탄, 터키 등으로 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유럽 노선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미주 동부 노선은 1시간 40분, 대략 2시간가량이 더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의 종전거리는 9,000km인데 우회 항공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1,600km가 더 늘어나고 운항시간도 기존의 12시간에서 2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비행시간이 늘기도 하지만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는 기장과 승무원들, 승객 힘들죠. 그리고 뭐가 늘어나나요?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미국의 뉴욕, 애틀란타, 캐나다 등 동부 노선도 러시아 영공 대신에 알래스카 태평양 항공로로 우회를 하고 있어서 1시간 30분 이상이 더 걸립니다. 현재 인천에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14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승객 입장에서도 항공기 운항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사로서 항공로 우회로 항공료의 기름
추가 사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고요. 영업 실적은 어떨까요? 영업 실적에서 항공유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즉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 이게 굉장히 고급입니다.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기름들보다 항공기 무게 감량 등의 대책을 찾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이는 짐 그리고 추가 요금, 이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비싼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싸우겠다고 나오는 신병 중에서 빚이 있으면 다 탕감해 주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해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을 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23일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천만 루블, 1천만 루블이면은 대략 하나로는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달러로는 당연히 이제 1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부채를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 큰 돈이죠.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 수심의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를 하면 복무 첫 해에는 520만 루블, 약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녀 없는 삶,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죠.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즉 동의를 하게끔 동요되는 자녀 없는 삶이 좋다. 미래는 또 자녀를 안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좋지 않느냐. 이런 광고들을 금지하라는 거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컨텐츠가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두 가지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을 한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이제 사람이 굉장히 붐빌 때가 옵니다. 언젠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뉴 이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딱 이렇게 눈치 보다가 새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어디서?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줄에서. 앞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알아보죠. 공항에서 잔뜩 쇼핑한 물건을 넣어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같이 온 친구나 가족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지정된 순서를 무시하고 새치기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미국 항공사들은 이것을 최근에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치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자 아메리칸 항공이 새치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지정된 순서를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 뒤에 항공권을 직원에게 내밀었을 때 항공권을 스캔하면 시끄러운 경고음을 내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20일 기준 이 기술은 아메리칸 항공이 출항하는 100개 이상의 미국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현재 기준으로 사용이 이미 되는 겁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다른 공항에서도 이 기술을 확장해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공항 운영과 예약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 부사장 성명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기술을 가동하게 돼서 이 사람 말은 더 좀 황당합니다. 약간 기쁘다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기 적용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아주 좋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경고음 때문에 승객이 과도하게 망신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아메리칸 항공은 설명했습니다. 경고음이 터미널 전체에 퍼지거나 새치기한 승객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공권을 확인하는 주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도 세치기한 고객을 저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메리카 항공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내 여행을 하시고 비즈니스 다니시는 분들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카 항공, 스피리트 이런 비행기들 많이 이용하시죠. 아메리카 항공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어떤 때에는 스타벅스에 남는 이윤이 별로 없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다. 스타벅스의 복지 제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유독히 미국의 스타벅스는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저 스타벅스가 미국 내 점포를 500여 개로 새로 개점함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장 확대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의 직원 수는 지난 9월 기준 미국에서만 일하는 사람 수입니다. 21만 1000명으로서 전년 동기 22만 8천명에서 17,000명이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매장 근무 직원은 20만 1000명으로서 전년 대비 8%가 줄었고요. 스타벅스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인력 감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내 매장은 513개가 증가를 해서 총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직원은 인력 부족으로 음료와 음식 주문이 상시 밀리고 있습니다 라고 토로를 합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노조 가입률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노조 가입률은 2022년 3.6%에서 2023년에 5%로 증가를 했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처음 결성된 노조는 꾸준히 그 숫자가 아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고물가와 불매운동의 여파로 실적이 악화됐고요. 특히 가자 지구의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지지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불매운동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최고 경영자를 경질을 하고 치폴레 출신의 치폴레 요즘에 아주 제일 잘 나가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저입니다. 요새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회사 측은 각 매장별 수요에 맞춰서 인력을 조정 중이라며 근무 시간을 늘려서 직원들의 수입과 복지 후생이 개선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00개 이상 매장에서 근무 시간이 상향 조정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돈 더 줄 테니까 더 늦게까지 일하세요. 한편 스타벅스는 제2의 시장, 전 세계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분 매각을 통한 현지 파트너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현지 법인으로 설립을 준비하겠다. 그런데 주제에 맞는 것처럼 왜 미국의 스타벅스는 유독히 주문한 다음에 오래 걸릴까? 내가 음료수를 받기까지. 이유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빚내서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마련을 하는 사람, 비트코인을 특히 빚을 내서 투자를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빚투라고 합니다. 빚투. 하루에 7천억씩을 벌고 있는 이 빚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빚투로 유명한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급등에 따른 수익을 공개했는데요. 23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미 경제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보유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무려 54억 달러, 하나로는 7조 5,897억 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주 동안에 7조가 증가를 한 겁니다. 54억이. 그는 하루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을 벌고 있다며 엄청난 수익률을 과시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샀고 그거를 투자한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하루에 5억 달러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다며 하루에 5억 달러를 버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입 급증은 비트코인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최근에 급등했다는 겁니다. 세일러 회장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해지가 뭔가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해지입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해지의 수단으로서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해 왔다고 합니다. 4년 전이죠. 처음에 회사 운영 자금으로 매입을 했고 이후에는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적극 사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5만 개 이상 매입집을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33만 12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평가액도 무려 300억 달러, 하나로는 42조 1650억 원을 넘어섰고요. 특히 미국의 대선 이후에 약 2주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40% 급등을 하면서 평가액도 하루 수억 달러씩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인가 보죠. 그렇죠? 통이 크기도 한 거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거 보통 사람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외투 보관 서비스죠. 그걸 왜 이용하냐면 비즈니스 출장이라든지 단시간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날씨하고 다른 지역을 갈 때 외투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죠. 근데 앞으로 한동안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올겨울 동남아시아 등 따뜻한 지역으로 떠나는 관광객들은 이 비행기 탑승 시 두꺼운 외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겨울철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승객을 위해서 제공해온 외투 보관 서비스를 올해 겨울에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계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계획을 했었던 외투 보관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공항터미널 등에서 외투를 둘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고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문업체와도 제휴하지 못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히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외투 보관 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999년 한국 내 항공업계 최초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승객 1명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 무료로 맡아주고 보관 기간을 연장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도 따라 했죠. 2005년부터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했고 일부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죠. 2010년대 후반부터 국제선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로 겉옷을 맡아주고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객이 줄어든 2020년에서 2022년 일제히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3년 만인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에 무려 22,141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대한항공은 기존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외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운전기사가 없는 무료 자율버스를 운행합니다. 요거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타보시는 것도 재미가 솔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운행을 합니다. 서울시의 새벽 자율주행버스가 26일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자율주행버스 A160번, A160번이 이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기사가 없이.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새벽이죠. 3시 30분부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서 영등포역까지 한 차례 왕복 운행한다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내의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이번에 처음 운행이 되는 건데요. 도봉산역과 온수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160번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을 새벽 시간에 달리는 겁니다. 서울시는 160번이 오전 3시 56분 도봉산역에서 버스 2대가 동시에 첫 차로 출발하는데도 종로, 여의도 등 업무시설에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첫 차 시간을 당겨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각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로
도착 시간과 비인 좌석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포털 사이트와 지도 어플리케이션인 새벽 A160 160 또는 A160 검색을 하면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안전을 고려해서 좌석 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을 때 승객을 태우지 않습니다. A160번 무료로 운행을 하지만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일단 태그를 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중에서 버스 요금을 조조 할인을 적용한 1,2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벽 혼잡 노선의 자율주행 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내년에는 상계, 고속터미널,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역, 그리고 은평, 양재역 등 3노선을 신설하고 향후 1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 자율주행 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타보시는 거 관심이 가죠. 도대체 버스가 어떻게 움직이나. 전차도 아니고, 전차 같으면 레일이라도 있는데 밑에, 그죠? 모노레일도 아니고.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169cm에 무려 102kg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 현역 입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이 쉽게 찌는 식단표를 제공하면서 일탈을 도운 친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1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26세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B씨, 마찬가지로 26살, 이 친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A씨는 2017년 10월 첫 병역 판정을 검사해서 결과를 신체 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체 등급 3급 이상을 받으면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됩니다. 즉 1급, 2급, 3급. A씨는 검사를 받은 뒤 대학 입시와 자격증, 시험 준비 등 이유를 대며 입대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가 부담스러웠던 A씨는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면서 살을 찌워서 비만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병역 판정 검사 규정에 따르면 신체 검사 때 신장이 159cm 이상, 204cm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무게, 체중이 이제 킬로그램이죠. 신장은 미터입니다. 제곱으로 나눈 값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경우에는 현역병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계산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시죠? 지난 2월부터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5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제공한 식단표를 참고해서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한 뒤 먹는 양도 평소의 2배로 늘렸습니다. 활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시로 A씨에게 체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충력으로 복무를 했을 때 이득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동기부여까지 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노력 끝에 이 A씨가 2022년 12월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땐 신장이 170이 안 되는 168.9, 체중이 105.4kg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주 초대형 뚱뚱이가 된 거죠. 그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신체검사 직접 물을 또 많이 마셔서 체중을 순간적으로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그리고 6월 두 차례 실시한 불시검사에서도 A씨의 BMI는 모두 3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4급을 유지했고요. 그의 마지막 검사 당시의 체중은 102.3kg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노력이면 18개월 동안 월급도 요새 많이 주는데 군대를 가는 게 나을 텐데 죽어도 가기 싫은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 보일링 어니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일링 어니언. 양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인기 급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양파에 각종 향신료를 넣어서 익혀 먹는 보일링 어니언 레시피가 해외에서 SNS를 통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보일링 어니언을 먹는 영상들이 틱톡에서도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얻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일링 어니언을 시도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같이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보일링 어니언은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등 지금까지 SNS에서 인기를 끈 대다수의 식품과 다르게 건강에 좋다. 어떤 효능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보일링 어니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가운데를 파낸 뒤 버터 조각을 넣고 소금, 마늘가루, 파프리카 가루, 강황가루, 후추 등 집에 있는 아무 향신료나 뿌리면 끝입니다. 종이 호일 등으로 감싸 에어프라이에 180도로 40분에서 50분을 돌린 뒤 노릇하게 구워진 양파를 한 겹씩 까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주재료인 양파는 많이 좋죠, 몸에.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습니다. 양파 속에 풍부한 케르세틴은 플라보이드 계열의 식물성 색소로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는 효능이 있고요. 혈관에 쌓여서 염증 수치를 높이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HDL 콜레스테롤 농도도 높입니다. 다만 맛있다고 보일링 어니언을 하루에 2번 이상 먹으면 과도하게 양파를 섭취하는 게 되겠죠.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우리.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입니다. 복부 팽만, 경련 등이 유발할 수 있는데요. 양파 속에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 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아서 장 내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각종 가스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각종 재료, 내가 좋아하는 재료 다 뿌려서 가운데 이렇게 도려내서 넣은 뒤에 보일 시키는 거죠. 쪄도 되지 않을까요? 구워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주말 시간에 신기하기도 합니다. 뭐 몸에 나쁜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늘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멋진 편안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